안녕하십니까, 김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한국교원대학교 수시기출문제 중에서 오문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멈추고 어떤 지시문이고 어떤 문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자, 이 제시문에 대한 거는 팝업티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자, 팝업티콘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통제, 감시,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에 대해서 A, 푸코의 관점을 살펴보면요. 규율하는 것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자율권을 줘야 된다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통제의 규율을 지키도록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권 출항이나 학생들의 이탈과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 1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에 설명한 A와 B의 주장 중에서 지원자가 되겠죠. 찬성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근거를 들어 설명하세요. 자, 교원대학교 문제는 3분 동안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1분 30초, 또 하나의 문제에서 1분 30초에서 합해서 3분 정도의 답변을 만들어내면 좋은 답변이 되겠죠. 자, 우선 1번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균형이 있는 입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지원자가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자, 그렇다면 답변하는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논리적인 답변을 표현하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고요. 물론 자신의 교직관에 관련돼 갖고 어떤 방향성이 좋은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학생 생활 규정을 통한 통제와 학생의 자율권의 중요성은 각각 명분이 있다라는 부분.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양쪽에 대한 측면을 다 방향성을 제시할 테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에 선택해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팝업티콘에 의한 감시체제가 약화된 적은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범죄율이 감소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권 보장이 교사의 다른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권을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거 이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여러 학교 폭력 등 학생들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 학생들 간의 교사 간의 갈등도 심화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인권과 자율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죠. 보장받아야 된다. 반면에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인식, 존중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다라는 거. 요거를 감안해서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는 학생의 인권과 자율권 보장으로 인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성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규율로 통제하지 않고 자유 실현을 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론화를 시켜야 된다. 실제로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지 그것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과거에부터 해왔었던 방식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규제 또는 다른 통제를 요구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통제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율적인 인식 변화에 건강한 시민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대안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면접 대상 학생이 1번에서 설명한 주장. 자, 어떤 걸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그 선택에 대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부분이죠. 자, 이 출제 의도는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단점도 존재하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자,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요? 학교 현장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뭐 자율권을 주든 규제를 하든 이것이 잘 병행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교사의 다양한 경험과 문제 해결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요. 자, 교사의 전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과거의 학생 간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위원회를 거쳐서 해결하는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좀 다투었다. 그럼 스스로 서로 사과하고 해결하는데 이게 학교폭력 중재위원이나 이런 것들로다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면 문제가 확산되죠. 커지죠.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가 어른 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호 존중에 입각한 교육이 중요하다. 자, 서로 존중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상호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고 공부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기 감정 조절 역량을 기를 수 있게 교육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 문제 해결책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을 잘 인식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대서 성숙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독일 또는 북유럽 국가에 있는 교육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들을 가지고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독일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중재위원이라는 제도를 줘서 예방 차원에서 방관자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의 주된 요인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방이나 이런 거를 둬서 학생들이 2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죠. 자, 이런 제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 교육 이론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한 컨설팅에서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파이널 특강을 준비해 놨습니다.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 11월 15일부터 자, 학교별로다가 실시를 되는데 총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기본 파이널과 그 다음에 심화 파이널로 나눠지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모든 강좌는 인터넷 연계 강좌를 준비해 뒀기 때문에 학생들이 미리 이 연계 강좌를 듣고 와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상담 신청은 아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 자, 실질적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별로다가 또는 강의별로다가 여러 것이 있으니까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강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